안녕하십니까. 제2부 가족 상담의 방법, 그리고 제6장 가족 원조의 수준에 대해서 오늘은 수준 2와 수준 3에 대한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준 2에 해당하는 구조, 제한, 안전에 대한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14페이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김선주라는 선생님이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영어와 부모님들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망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영어는 내성적인 성격과 또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또한 또래 관계도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어는 사소한 일에 흥분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성을 잃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는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 흔히 할 수 있는 장난이나 또 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하며 그것을 수용하는데 한계를 보이거나 방어적인 어떤 모습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급에서는 이런 번번이 사소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선생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호에게 조언을 하였으나 전혀 이런 것들이 수정이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호의 아버지는 트럭 기사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고 어머니는 집 근처 공장에 다니고 있어서 부모들이 또 상담을 학교에 올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김 선생님은 2달 전 영호의 행동에서 걱정이 돼서 어머니에게 일부러 전화를 걸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어머니는 영호가 초등학교 때 아이들한테 자주 맞고 다녀서 아버지가 합기도를 시켰다고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영호가 초등학교 때부터 또래에게 맞은 부정적인 어떤 경험이 있어서 맞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아이가 그런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그 피해의식과 또 이러한 것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 어머니와는 더 이상 대화를 했을 때 이제 부모 역할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대처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며칠 전 이제 영호가 자신을 놀리던 학생에게 칼부림을 하는 큰 사건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의 처벌을 받게 되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김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영어 문제에 조금 소극적이었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부모님과 면담을 약속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함께 나오실 수 있도록 연락을 드린 사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한 원조 방안이 어떠한 것들이 개입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방안에서 이 수준의 가족은 최소한의 의식주나 가정의 안정, 양육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위 유지나 제한의 설정이 중요한 과제인데요. 수준 2의 집의 골격과 지붕을 세우는 작업과 같습니다. 이것은 가족 체계와 연관시켜 살펴보면 가족 구조와 조직을 세우는 것에 해당됩니다. 부모 체계가 가족 성원의 하위 체계에 충분한 제한을 설정하지 못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이 같은 무능력 때문에 가족 간의 기대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기대는 가졌으나 가족들이 그 기대를 실행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아동의 행동이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수준이거나 일탈된 어떤 모습을 가족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이 실패한 것이다 라고 예를 들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나중에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 폭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 같은 문제에 즉각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수준의 개입은 수준 1과 마찬가지로 강점이나 탄력성 자원을 찾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상담사는 먼저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건의와 충분한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담 회기를 구조화할 책임이 있고요. 또한 가족은 적절한 대처 능력의 수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가족에게 충분한 권위를 제시하여야 하고 또 부모로서 연합을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연합을 가능하게 한다면 어머니, 아버지와의 의견이 통합이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가정을 원만하게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고요. 또 많은 도움을 상담사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월터너는 통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가족 지도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서로 어떻게 연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인데요. 가족 지도는 사티어가 가족 조각을 뒤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합니다. 하는데 그 가족 조각을 통해서 우리가 보웬에서는 우리가 삼각화 좌측도를 분석하면서 공부하였죠. 그것처럼 가족 조각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또 구조적 관점을 가진 사회학습이나 행동 기법도 이들 가족에게 힘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동 기법은 각 가족 성원들의 가족 기대를 명료하고 다른 가족의 행동을 완화하기 위한 자신들의 자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조각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또한 가족의 어떤 의식이나 무의식적 상호작용 패턴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 영호가 갖고 있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나 가족의 발달 과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가족 조각 이런 것들 가족 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수준 1과 수준 2에서 개입 모두가 구조적 어떤 특히 체계론적 관점의 접근이 바람직하고요. 목표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미 가진 행동 패턴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 이 사람에게는 원조로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족을 이끌어가는 부모 체계에 그들이 가진 어떤 강점이나 가능성을 실험해 보도록 하고 또 적절한 행동 통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뭐 이거는 또 과제처럼 주어져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런 것이 우리가 통제가 결여되었을 때는 서로가 상황에 있어서 더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했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사례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됩니다. 사례 개입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는 그 자녀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로
담임인 김선주 선생님이 그렇게 전달을 하였고요. 순환적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는 비교적 순환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해도 어느 정도 가능했으나 어머니는 체계론적 관점의 사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가 그러한 어떤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셨는데 대해서 소극적인 담임 선생님 태도로 인해요. 결국은 폭력의 이루어지는 칼부림이 나는 그런 큰 사건까지 이 영어를 이 아이가 진행되도록 놔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상담 현장에 이제 모셨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진행을 하였으며, 영어의 문제의 행동에 대한 부모들의 어떤 합의된 태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합해서 그거에 대해서 헬스는 된다 안 된다는 어떤 통제적인 부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면 또 어느 정도는 안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이제 함께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이제 이들 부모에게는 좀처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용하여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데는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버지에게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오면 이제 어머니에게 주로, 왜냐하면 양육은 어머니가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지금 적절한 훈육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오신다고 하면 그 일주일간의 생활 방식 이런 것을 보고를 받고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동을 1시간 이렇게 하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통제적 힘을 가진 아버지가 어머니를 도와서 부모로서 한 팀을 이루게 되었을 때 훨씬 더 안정된 그리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가족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입하고 원조를 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행동을 이렇게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인지행동 치료로 상담 기법에서 많이 가죠. 가족 치료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지만 개인별 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통합 상담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하였죠. 그래서 ABCDE 이론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알리비티 상담, 또 인지행동치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 시에는 많이 개입을 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A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건이고요. B는 신념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일 수도 있고 또 행동 패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비합리적인 행동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C는 그거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D는 디스퓨트 케이스 논박이에요. 논박.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이 논박을 하면서 직면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E는 이루어지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나중에 또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상담 심리학과 학사를 졸업한 선생님들은 아마 이런 것을 지금 공부를 하셔서 미리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가족 상담 안에서.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위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했다. 이제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고 행동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교육,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인지하고 계시는 알고 계시고 살아오신 그 경험과 또 현지에서 본인들이 이루어야 나갈 어떤 여러 가지 가족 체계 안에서 이분이 도움을 받으려면 또 이러한 교육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례를 개입해서 도움을 두고 또 안정되게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수준 3 경계와 통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면서 상담 기관을 찾았습니다. 첫 상담에 부모와 아들이 함께 왔고 아들은 상담 초반에 자신은 아버지의 협박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끌려왔기 때문에 상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질문을 했지만 모르겠다, 생각해보지 않았다 라는 무성의한 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족 상담에서 아버지의 주 호소 내용은 중학교까지 상위권을 유지했던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성적이 하위권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항적 태도의 아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또 큰 소리를 치는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는데 이제는 지쳤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의 병은 고쳐야 한다. 뭐 이런 심정으로 이 상담 기관을 찾았고 또 자수성가를 한 아버지의 눈에는 이 아들은 남자답지 못하고 또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하는 끈기가 없어서 그 자신의 어린 시절과 비교돼서 자주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아들이 가족들과 거리를 두면서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통째로 무시하는 태도가 굉장히 답답하고 또 한 번 화를 내며 불같이 내는 남편과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척하지 않는 아들의 갈등이 계속되어서 지난 1년간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의 어떤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아버지의 독단적인 사고방식이나 태도에 대해서 지친 상태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주위의 친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 게임 중독으로 치탄을 받을 만큼 그만한 어떤 게임 중독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을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고 단정하고 서울역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거든요. 노숙자들을 보여주면서 인터넷 하면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된다. 노숙자가 된다. 그래서 다시는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것을 종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관점으로만 상황을 이해하려는 좋은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들이. 그리고 이제 온실의 화초 같았던 중학교 때와는 달리 고등학교 생활은 힘들다는 사실을 아들이 털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를 들으면서 원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개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원조 방안은 사생활과 통로라는 공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면 내부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초공사나 지붕의 안정성을 전제로 내부 공간의 배열, 또 벽과 문 등의 배치를 하는 단계입니다. 가족 체계에서는 가족은 이렇게 각각의 어떤 구조와 스타일이 있겠죠. 자신들이 가족 생활에 이것이 작용된다고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가족 신화와 같은 확대 가족의 범위에서 표현하거나 그려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가족 신화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였죠?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검토와 나름대로 대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 기제의 특징과 연결해서 대처 방식을 또 선택을 했고 부모는 자신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녀를 돌보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그들의 생활에 깊숙이 배어든 가족 행동을 변화하도록 요구하면 가족과 이렇게 상담사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이러한 가족들의 부딪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쉽게 둘러쌀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상담에서 거의 핵심 포인트이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나 개인별 저항들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렇게 대처하여 상담사가 지혜롭게 또 융합하거나 유연성을 발휘하여서 해결을 해준다면 상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담이 거의 중간에 종결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수준 3은 가족의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과정을 포함한 개입인데요. 이때 가족 성원이 사생활과 통로라는 것에서 적절한 공간을 가지도록 도와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가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 통합되어야 되고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가족이 추구하는 행동 양식에 안주하려는 가족의 어떤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상담사는 이 가족들이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미 해가온 생활 습관들은 우리가 봐서는 힘들고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지속되겠지만 자신들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초기에 정서체계, 의사소통이나 문제를 둘러싼 권력 구조에 관한 패턴을 탐색하는 것이 우리가 원조를 주는 데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 대한 개입으로서는 아들은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나 이제 주관적이고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사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아들이 언급한 고등학교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을 한 거죠. 이해도를 아버지에게 이렇게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서 아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추정케 하고 또 아들에게 사실을 확인해 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시절과 현재 아들의 생활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끈기가 없다는 아버지의 우려와는 다르게 아들은 아버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흥미롭게 추구했던 그러니까 열중했던 인터넷에 우리는 문제 행동을 재정의해 보는 거예요. 굴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끈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끈기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 문제 행동에 대해서 물론 아버지가 원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끈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옳은 방향으로 뭔가 목표를 정하면 끈기가 있다라고 이제 재정의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가계도 탐색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이 아버지의 삶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 성장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언급했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 놀이 가계도라는 은유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의 삶을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삶의 역사가
가족들이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이런 상담 과정을 통해서 가족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아이가 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아이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변해야 된다. 우리가 바뀌어져야 저 아이가 변할 수 있다라는 순환적인 인과론을 고려하게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식의 전환이죠. 그래서 사례에 개입하여 이것을 좋은 원조 방안으로 또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되게 상담을 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여기 보여지는 컵처럼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컵이지만 금정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연두색 이런 것처럼 개인별 개인차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 그리고 행동 패턴들입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것을 서로 이해와 그리고 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그리고 끈끈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가정을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